나가겠습니다. 자, 6번 이제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다릅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상적인 기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정식이었는데 특정이 붙음으로써 이제 특정한 이상적인 기체 한 개만 본다는 얘기죠.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방정식을 전개하겠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특정 이상기체는 PV는 GRT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PV는 GRT에서. 그러면 NRT와 GRT의 차이는 지금 딱 이거 G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G가 질량인 거죠, 질량. 이 G가 질량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을 같이 제가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역시 기체 정수 똑같습니다. 기체 정수 R은 GT분의 PV가 되겠죠. R은 GT분의 PV. 자, 그럴 때 이 R 값을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이 R 값이 뭐마다 다르냐면요. 기체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방정식 자체가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기 때문에 특정된 기체 하나마다 R 값 기체 정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R 값은 기체가 지금 몇 개,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셀 수 없죠. 그 셀 수 없는 많은 R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냥 이상기체는 압력 단위마다 만큼의 R 값이었는데 이제는 기체만큼의 R 값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암기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 두 가지만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뭘 구해 볼까요? 책에 지금 제가 두 가지 CO2하고 질소 예를 들었네요. CO2를 한번 구해 볼게요. CO2의 R. 자, 이 질량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기준을 1kg으로 잡습니다. 1kg의 질량에 따른 R값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량은 1kg이다 이거죠. 곱하기 절대 온도. 우리 똑같이 273도 0도 절대 0도를 잡습니다. 켈빈 온도. 압력. 여기서 압력은 저는 ATM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모든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ATM은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턴 퍼 제곱미터인 파스칼의 단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101325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이라는 이 압력의 단위를 쓰겠습니다. 곱하기 최적. 이 최적이 문제예요. 22.4라고 쓰면 맞을까요? 안 맞죠. 왜? 1kg이거든요, 지금. 원래 이게 22.4가 맞춰지려면 분자량이 그 해당 기체의 전체 분자량, CO2라고 하면 44kg에 돼야죠. 근데 여기는 1kg만 했기 때문에 1kg에 대한 최적을 별도로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이런 거죠. CO2의 분자량은 44kg이에요. 그럴 때는 22.4라는 게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1kg만 보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최적은 얼마이겠느냐. 그죠? 이걸 구하면 아마 0.5091인가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0.5091. 1m 3승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R값이 188.95가 나오고 188.95 정리해보면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미터 3승은 뉴턴메타. 그쵸? 그냥 저는 줄이라고 써버릴게요. 줄. 아쉬우니까 뉴턴메타 한번 가로 열고 한번 써주고. 퍼. 킬로그램 K.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R값과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R값이
다른 근본적인 하나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킬로그램이죠. 몰이 아니고 킬로그램이죠. 예. 요것이 가장 큰 차이죠. 즉, 우리는 R값만 보면 이것이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푼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푼 건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킬로그램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왜 중요하냐? 문제에서 R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R값은 얼마 퍼 킬로그램 K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 때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으라 그 말입니다. 킬로그램으로 주어졌다는 R값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킬로그램이 아닌 킬로볼로 주어지는 R값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0.082는 암기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즉, 그럼 뭐 어떤 문제에 특정 이상기체를 적용시키고 어떤 문제를 이상기체 적용시킬 거냐? R값이 주어지는데 킬로그램으로 딱 나오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R값을 그러니까 특정 이상기체 상태만 적용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특이하게 아예 그냥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푸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 아직은 본 적이 없고. 즉 쉽게 얘기하면요. R값이 주어지는데 R값을 왜 구합니까? 그죠? R값이 안 주어지면 우리 이상기체를 풀 거고 주어지면 특정으로 풀면 되는데 주어졌는데 R값을 왜 암기해요? 이 자체가 지금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이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걸 쓸 일이 없어요. R값을 풀 일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리사 공부를 또 하는 입장에서 한번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한번 해본 겁니다. 뭐 질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갖다가 1kg만 가지고 서로 아보가드로 법칙의 원칙에 의해서 대입시켜서 최종 넣고 그래서 R값 구하고 뭐 대입시켜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특정된 R값이 딱 킬로그램이 주어지면 특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이 식을 정상적으로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PV는 GRT라는 걸 가지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G는 질량이니까 별도로 뭐 우리 몰수처럼 뭐 변환이 없습니다. 이대로 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시켜보죠. 압력을 놔두고 최적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V분의 GRT가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그죠? 부피분의 질량. 아까 이상기체와 같은 상황이네요. 부피분의 질량 결국 뭐다? 그죠? 결국은 야가 로라는 얘기죠. 자, 결국은 P는 로RT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P는 로RT가 되더라. 그래서 뭐 내가 밀도로 정리하면 밀도로는 RT분의 P가 되더라. 이런 식입니다. 자, 뭐 훨씬 더 간단하죠? 전개하는 것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단위 한번 써볼게요. 단위 한번. 자, P 압력. 지금 우리가 뉴턴 메타, 그죠? 뉴턴 메타 곱하기 최적 미터. 제가 한번 정리해버렸네요, 지금. 그죠? 뉴턴 메타 정리해버렸고. 뉴턴 메타는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R값. 역시 뉴턴 메타. 퍼 킬로그램 K 곱하기 절대 온도 K. 됐죠? 훨씬 뭐 간단하죠? 특정 이상기체가. R값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뭐, R값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뭐, 아예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에서 이걸 어떻게, 뭐, 안 주어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히 푸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됐고요. 자, 7번에 돌턴의 분합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각 성분기체의 분합의 합과 같다. 그 밑에 아마가트의 분용의 법칙도 있죠. 혼합기체의 전체 최적은 각 성분기체 분용 합과 같다. 아주 뭐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읽기만 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너무나. 그래서 시험에 아주 쉽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볼턴의 분압의 법칙과 아마가트의 분용의 법칙. 우리가 뭐 말 같은 걸로도 나올 수 있어요. 말 같은 걸로. 뭐 이런 거죠. 기체가 이렇게 여기 온 게 담아져 있어요. 기체가. 기체가. A기체, B기체, C기체가 담아져 있는 거죠. 얘를 만약에 다 합쳐놓는다면 과연 한 용기에 합쳐놨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합쳐놓는다면. 토탈 합쳐놓는다면. 자, 이랬을 때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거죠. 압력은 어떻게 될 거며 최적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압력과 최적.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A라고 칭하고 압력 우선 질소라고 해볼까요? 뭐 질소가 담겨 있고 뭐 산소 담겨 있고 뭐 아르곤 담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런 게 담겨 있다. 담겨 있을 때 질소가 압력이 제가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3kg 포스포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형성되어 있다. 산소는 PB의 압력은 2kg 포스포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형성되어 있고 PC는 5kg 포스포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합쳐놓으면 몇이 되겠느냐? 몇입니까? 10. 네. 10kg 포스포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거죠. 토탈 압력은. 이게 문제인가요?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10인데. 그죠? 아, 이렇구나. 아, 이런 원칙에 의해서 되는구나 해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분압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네. 자, 또 분용. 아마가트는 이제 최적을 봅니다. 최적이 얘가 30리터다. 최적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최적이 여기는 20리터다. 여기 최적은 50리터다. 그러면 전체 최적은 얼마? 100리터다. 그죠? 이것이 아마가트의 분용의 법칙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 나옵니다. 지금 정리해드리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겠지만 비중이 좀 떨어지니까 또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으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해가면서. 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기체가 있을 때 기체를 한번 퍼뜨려 보는 거죠. 이렇게 퍼뜨려 봤을 때 어떠한 기체에 따라서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느리겠느냐.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게 형성이 되겠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서로 확산시켜 봤을 때 얼마나의 비율로 서로 누가 빠르고 느리겠느냐. 네, 알아봤더니 분자량, 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식에서는 지금 밀도라고 표현을 했죠. 밀도라고 해도 되고 분자량 해도 됩니다.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지금. 공식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어차피 밀도 kg/m 삼승이니까 결국 분자량도 kg? 단위 1m 삼승 당이니까 같은 얘기가 됩니다. 분자량을 넣어도 되고 밀도를 넣어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을 하다 보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머리 아픕니다. 네, 머리 아파요. 어떤 게, 그러니까 수소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2, 두 개니까. 여기는 30인가요? 네. 이걸 써본다면 내가 이걸 32분의 2를 쓰는 게 맞을까? 2분의 32를 쓰는 게 맞을까? 수리학 공식, 그러니까 수리학의 어떤 지금 모든 배우시는 과정을 통틀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이 플러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0점대가? 네, 0점대가 나오는 게 공식이 드물어. 그래서 요건 아니다. 전부 1 이상의 숫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분의 32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즉
여기가 가벼운 기체가 된다 이거죠. 여기는 무거운 기체가 된다. 순서를 뭐 공부하시고 말 게 없어요. 이걸 뭐 암기하시고 정리하실게. 어쨌든 1점 얼마 얼마가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럼 이게 답이 4가 나오나요? 4? 이 4라는 게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니까 반비례해서 얘가 4배가 더 얘가 4배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반비례해서. 산소보다 수소가 확산 속도가 4배가 더 빠르다. 이것이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이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주요 원소의 분자량이 나왔네요. 그동안 제가 말로만 떠들었던 분자량이 쭉 나왔는데, 분자량 암기 꼭 하셔야 되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자량 암기. 지금 현재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지금 교재에 나온 대로 뭐 한 10가지 정도 나왔나요? 뭐 지금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한번 분자량 암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죠? 네. 저는 이런 게 더 편해, 차라리.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1족부터 4족, 5족, 6족, 7족, 0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수소, 헬륨, 리듐,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실리콘,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 7족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정도까지.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뭐 다 끝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갖고 가시면 소방 기술사를 가도 끝납니다. 네, 기술사를 가도 끝나니까 뭐 더 이상 암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분자량. 1. 지금 여기 순서대로 가면 되죠. 1, 4, 7, 9, 11, 12, 14, 16, 19, 20, 23, 24, 27, 28, 31, 32, 35.5, 알곤 40, 칼륨 39, 칼슘 40, 브롬 80, 요오드 127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순서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쭉 몇 번 쓰다 보면 뭐 이게 갑자기 8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 숫자가 갑자기 6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7이 나온 이상은. 그럼 몇 번 쭉 쓰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딱 떼서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도 써놓고 보면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쓰다 보면 이제 오히려 기억이 좀 쉬울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아르곤하고 칼슘하고 똑같네요. 예. 아르곤하고 칼슘하고 똑같습니다. 분자량.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5페이지. 자, 기체 상태의 할론 1301은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가?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이고 공기는 79%의 질소, 21%의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할론 1301은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가? 무거운가? 결국은 지금 무게를 우리가 알려면 무게 있고 지금 분자량으로 지금 무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자량을 공기를 구하면 되고 할론을 구하면 되는데 할론은 주어졌죠 지금. 할론 1301은 얼마다? 149다.
주어졌습니다. 한론 130. 한론 1301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자 구조식이 CF3 Br. 그죠?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탄, 불, 염, 부. 보통 이제 취소라고 표현하는데 브롬을 취소라고 할 수도 있고 브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순서가 탄소가 1개, 불소가 3개, 염소는 없고 브롬이 1개. CF3Br. 해보면 이것도 해볼까요? 탄소가 12죠. 12 플러스 브롬이 19죠. 곱하기 3 플러스 브롬이 80이죠. 더해보면 149가 나오나요? 이것도 사실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론도 1301도. 한론 1301이 소화 약재로서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론 1301은 149다. 이런 거 어떻게 전개하지 마시고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공기. 자, 공기는 이제 한론 1301처럼 이건 단순히 하나의 지금 기체인데 공기는 혼합물이죠. 혼합물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제에서 이건 주어져야 돼요. 공기는 다 달라요. 사실은 현재 여기 공기가 다르고 산속 공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굳이 따진다면 뭐 산소는 얼마? 산소는 보통 21%가 우리가 기준이죠. 질소는 78%가 보통 기준입니다. 그리고 알곤이 있어요. 알곤이 1%가 기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0%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껴넣어요. CO2가 0.03%가 있다. CO2가. 이런 식으로 껴넣어요. 100%가 안 돼. 좀 이상하죠. 이게 정확히 따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기, 즉 혼합물에 특히 공기 같은 게 나오면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어졌죠, 여기도. 자, 공기는 질소가 79%가 질소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조건은 78이 아니고 79%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산소가 21이겠네요. 그죠? 산소는 21%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죠. 자, 산소가 아까 지금 16이었죠? 16인데 2개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가 이게 몇 프로 있다? 21%니까 0.21만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질소는 아까 14였죠. 14인데 2개니까 28이 됐고 그 중에서 얼마? 79%가 질소다. 0.79가 질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2개를 더해 보면 최종적인 분자량이 나오겠죠. 얼마인가요? 28.84가 나오나요? 네. 28.84만큼이 공기의 분자량이 되겠다. 자, 한론과 대비해서 몇 배 무겁냐? 그죠? 무거운가? 그러면 결국은 149. 그죠? 최종적으로 한론은 149kg인데 공기는 28.84다. 몇 배 무거운지가 나오겠죠. 뭐 5.17배? 네, 5.17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약간 그 소방 안전관리론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공기는 산소와 질소의 혼합가스로 최적의 20%가 산소이고 나머지는 질소이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는 지금 20%라고 잡고 질소는 80%라고 잡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비중량은 얼마인가? 비중량 어떻게 구합니까? 비중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죠? 제가 비중량 딱 말씀드리면 떠올려야 될 게 밀도. 그렇죠? 일단은 비중량이 나오면 우리는 비중량과 밀도가 그냥 거의 같다는 식으로 뭐가? 9.8 사실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면 같지만 떠나서
일단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냥 해서 비중력만 따진다면 비중력 값만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자체 로 G잖아요. 그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여기서 지금 중력 가속도를 적용시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밀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밀도. 근데 밀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액체의 밀도는 실험치니까 못 구하고. 그죠? 기체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기체 계산할 때 종류는 표준 상태이냐? 아니냐? 자, 문제에서. 표준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 상태일 때 어떻게 되느냐? 표준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죠. 22.4분의 분자량이 되겠죠. 결국은 분자량만 알면 끝나는 거네요. 그죠? 분자량 아까 산소가 20%니까 산소가 32가 0.2만큼 들어가 있고 질소가 28이 0.8만큼 들어가 있어서 얼마의 분자량이 나오겠네요. 분자량이 28.8인가요? 네. 28.8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28.8을 써주고 22.4를 써주면 네, 답이 나오겠네요. 여기 미터 3승이죠. 밀도. 네. 자, 그럼 1.29가 되네요. 자, 그 밑에 문제. 그 밑에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과 그 다음에 지금 분자량 구하는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액체의 특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관계상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